안녕하세요. 안과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난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난시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은 제가 다른 채널에 올린 것이 있어요. 여기는 제 개인 채널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까 합니다. 우선 난시란 무엇일까요? 난시는 초점이 한 점에 모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난시는 왠지 난잡하고 혼란한 것 같아서 어감이 썩 좋진 않은데 영어로 스티그마틱은 한 점이라는 뜻입니다. 한 점에 모이지 않은 것이 아스티그마티즘인 것이죠. 우리의 각막은 정상적으로 가로가 세로보다 조금 더 긴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로가 가파른 직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건 아닌데요. 신생아 때는 대부분 도난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만 4세쯤부터 직난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인기에 쭉 직난시를 가지고 살다가 노년이 되면 다시 도난시로 돌아갑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각막을 누르는 힘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직난시, 도난시라는 말이 나왔는데 직난시는 가파른 경선이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with the rule이 직난시, against the rule이 도난시인데요. 직역하면 규칙에 순응하는 것이 직난시고 규칙에 맞서는 것이 도난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룰이 정확히 어떤 규칙을 뜻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란이나 지구처럼 가로가 긴 타원형이 자연 법칙, 자연의 룰이라고 저는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과 의사들도 엑시스, 축과 메리디안, 경선의 개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교과서나 심지어 논문에서도 가끔 이 개념이 헷갈리게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백내장 수술할 때 각막 난시를 줄이기 위해서 스팁 엑시스 인시전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스팁 메리디안 인시전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난시에 대해서 차근차근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3가지는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 오른쪽 3가지는 빛을 퍼지게 하는 오목 렌즈죠. 일반적인 근시 안경은 안쪽이 오목하고 바깥쪽이 볼록한 네가티브 메니스커스 렌즈입니다. 우리 눈의 각막은 해부학적으로는 오목 렌즈가 맞는데 각막 뒤쪽이 공기가 아닌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난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간단한 플라노 컨벡스 렌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얇은 플라노 컨벡스 렌즈를 차곡차곡 쌓으면 플라노 실린더 렌즈가 됩니다. 실린더는 원기둥인데 원기둥의 축은 두루마리 휴지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라는 한 점에서 나온 빛이 수많은 플라노 컨벡스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 X-라는 지점에 모이면서 축과 평행한 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평으로 볼록한 렌즈를 통과한 빛은 축과 같은 수직선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MR을 할 때 수평 경선의 굴절값이 마이너스 5.0이라고 합시다. 이 5.0의 축은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 경선의 굴절값이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면 축은 180도가 될 것이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눈의 난시값은 얼마일까요? 난시값은 이 두 굴절값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0을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 2.0의 180도 축의 난시가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3.0을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2.0의 90도 축의 난시가 있다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금 우리가 검사한 이 눈은 직난시인가요? 도난시인가요? 이 눈의 각막 지형도를 찍는다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것입니다. 럭비공이 서 있죠? 서 있으니까 직난시인가요? 아닙니다. 직난시, 도난시는 가파른 경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파른 경선이 누워있는 이 각막은 도난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난시가 있으면 초점이 한 점에 모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수직선과 수평선 사이에 빛이 퍼지게 됩니다. 이 두 초점 사이를 인터벌 오브 슈투엄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의 가운데 지점에서 빛이 가장 적게 퍼지게 되겠습니다. 이곳을 바로 최소 착란원이라고 합니다. 이 최소 착란원에 안경을 처방하고 싶다면 구면 대응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구면 대응치란 난시 렌즈 없이 구면 렌즈만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난시값의 절반을 구면값에 더하면 됩니다. 당연히 난시 렌즈로 교정한 것보다는 못하지만 난시 안경이 어지러워서 적응을 못하는 환자나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난시 검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력판에는 아래쪽 구석에 2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정록 검사는 근시의 과교정을 막기 위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난시 눈금표는 난시 축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환자의 주관으로 판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자각식 굴절 검사라고 합니다. 난시 눈금표 혹은 방사선 시표는 선명하게 보이는 방향을 물어봐서 난시축을 찾는 방법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져서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난시축을 찾기 위해서는 크로스 실린더가 매우 유용합니다. 환자가 정확히 응답해 준다면 난시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실린더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최소 착란원이 망막 위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최소 착란원이 망막 위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구면 대응치 값으로 교정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AR이나 MR 값으로 교정한 상태에서 크로스 실린더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는 정분시표를 보게 하면 좋습니다. 굴절검사 교과서에는 환자에게 최대로 잘 볼 수 있는 시표보다 한두 줄 더 큰 시표, 즉 0.63 숫자를 보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숫자보다는 방향성이 없는 정분시표가 더 좋습니다. 크로스 실린더를 할 때는 먼저 축을 맞추고 그 다음으로 도수를 맞춰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크로스 실린더를 할 때 환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160도 축에서 1번과 2번을 번갈아서 보여주면 2번이 잘 보인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은 2번에서 빨간 점 방향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180도 쪽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20도 축에서 1번과 2번을 번갈아서 보여줬다면 1번이 더 잘 보인다고 대답을 할 텐데요. 그러면은 역시 또 빨간 점, 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1번과 2번이 비슷하게 흐릿한 지점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때 환자에게도 사전에 간단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선명한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1번과 2번이 비슷하게 흐릿한 지점을 찾는 것이니까 만약에 잘 구분이 안 가면 그렇다고 대답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소 착란원이 망막 위에 놓여있지 않다면 1번과 2번이 다 엉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로스 실린더 검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한 축이 결정됐으면 도수를 조절해 나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번과 2번을 보여주면서 1번이 잘 보인다면 마이너스 실린더를 더해가면 되고요. 2번이 잘 보인다면 마이너스 실린더를 줄여가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실린더를 2단계 변화시켰으면 근시값에서 1단계를 빼줘야 됩니다. 만약에 난시값이 마이너스 0.75디옵터에서 1.25디옵터로 0.5디옵터만큼 늘어났으면 근시값에서 0.25디옵터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힘들게 검사를 했지만 이대로 안경을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만 9세 미만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성인인 경우에는 기존 안경에서 도수는 1.5디옵터, 축은 5도 이상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난시 안경이 어지럽다는 얘기는 다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왜 난시 안경이 어지러운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난시 안경이 어지러운 이유는 난시 렌즈는 축에 따라 상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쪽 눈에 축이 다른 안경을 쓰고 있다면 오른쪽 눈으로 들어오는 상의 왜곡과 왼쪽 눈으로 들어오는 상의 왜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지가 않아서 더욱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난시 도수가 별로 없는데도 안경이 어지럽다고 하는 것은 양쪽 눈의 차이 때문입니다. 두 눈에 들어오는 상의 크기가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융합장애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시 안경은 오목 렌즈니까 당연히 상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높은 도수의 근시 안경을 쓰게 되면 눈도 많이 작아 보이게 되죠. 이런 안경에 의한 상의 크기 변화를 스펙터클 마그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복잡한 공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펙터클 마그니피케이션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벌텍스 디스턴스, 정점 간 거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콘택트 렌즈를 끼면 벌텍스 디스턴스가 0이 되기 때문에 상의 크기 변화, 부등상으로 인한 불편함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가끔 고도근시 환자 하드렌즈 처방을 하거나 수술을 하고 나면 손바닥이 커 보여요 라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동안 안경 때문에 이 세상을 작게 보고 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간혹 한쪽은 원시, 한쪽은 근시 도수의 안경을 처방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원시 안경 플러스 렌즈는 베이스인 프리즘 효과가 있고 근시 안경 마이너스 렌즈는 베이스 아웃 프리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등사위까지 겹쳐서 더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크게 난시란 무엇인가, 정확한 난시는 어떻게 검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난시 안경은 왜 어지러운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